당장 무릎 꿇고 고객님에게 사과해. 강 부장이 은행 로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깜짝이야. 정말 놀랐어요. 조용하던 은행에서 큰 소리가 날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신정 씨, 또 이런 실수야? 고객을 장난으로 보나? 신정이는 창백해지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다고? 당장이 자리에서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강 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신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신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인 제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착한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직원이 잘못을 했어도 사람 많은데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인가요? 제 목소리가 은행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봉희입니다. 올해 64살이죠.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생생하게 생각나고 가슴이 뜁니다. 제 며느리가 은행 로비에서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것도 상사의 명령 때문에.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당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성 들여 읽고 답글 드려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됐어요. 새벽 6시,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돼요. 커튼을 걷고 1층 창문을 활짝 열면 신선한 공기가 저의 가슴으로 들이닥칩니다. 아침부터 상쾌한 마음이 저절로 들지요. 그리곤 마당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이런 아침 습관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믿거든요. 특히 남편이 생전에 알뜰살뜰히 가꾸던 화분에 물을 줄 때면 마치 남편이 아직 제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행운목, 호접란 라벤더각 화분들에 이름까지 붙여준 남편이었어요. 자식들처럼 잎사귀도 닦아주고 작은 생명 하나에도 관심과 사랑을 주었죠. 오늘은 또 뭘 해볼까? 혼잣말을 하며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 신정이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준 반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착한 며느리가 직장 일과 육아, 집안일로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식사 잘 챙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며칠 전 전화 통화할 때 신정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달까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이 나이 되면 조금만 들어도 뭔가 있는데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특히 아들 순호가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요즘엔 며느리 신정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손자 민수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자주 울어요. 민수가 마음이 아파요. 8살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하고 있다니.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신정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 신정이가 일하는 은행에 가서 얼굴도 보고 집에서 만든 반찬도 전해줄 생각이었거든요. 마침 남편의 오래된 통장을 발견해서 정리한다는 핑계로요.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 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어요. 갓 튀긴 튀김 냄새, 고소한 참기름 향, 방금 구운 전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김, 오이 한 단 6,000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상인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고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예전에는 오이 한 단 1,000원, 세 단에 5,000원 했던 기억이 스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할머니, 오늘도 이른 시간에 나오셨네요. 채소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고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며느리 반찬 좀 해서 주려고 뭐 좀 사러 왔어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며느리분 복 터졌네요.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신정이가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서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신정이가 좋아할 만한 나물들을 골라 담았어요. 오이, 시금치, 콩나물. 이런 것들로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 신정이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할 거라 생각했어요. 특히 오이 무침은 신정이가 시집와서부터 좋아했던 거라 빼먹을 수 없었죠. 생선 코너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선 냄새 난다고 잘 안 사 먹고 잘 안 해 먹는다고 해서 고민이었죠. 그래도 요리를 해주면 잘 먹겠지 하며 고민했어요. 고등어를 사서 조림을 해줄까? 아니면 갈치를 사서 구이를 해줄까? 결국 둘 다 사기로 했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제 음식을 먹고 좋아해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손자 민수가 좋아할 만한 사과와 100가지 추가로 골랐어요. 어머님,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손자가 과일을 좋아해서요. 요즘 엄마가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주는 것 같기도 해서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요리에 들어갔어요. 콩나물은 끓는 물에 아삭하게 데쳐서 고소한 참기름과 천일염 소금으로 간을 맞췄어요. 신정이가 좋아하는 간장 양념은 따로 준비했고요. 시금치는 부드럽게 무쳐서 고소한 들깨를 살짝 뿌렸어요. 오이 무침은 소금 한 줌을 살짝 뿌려주고 두 손으로 툭툭 주무르면 오이에서 맑은 물이 송글송글 맺히죠. 이제 숨이 죽은 오이를 채반에 건져내고 마늘 다진 것, 파 송송 썬 것, 고춧가루, 깨소금을 아낌없이 올려주면 신정이가 잘 먹는 오이 무침도 완성. 또 손자 민수가 좋아하는 어묵볶음까지 추가로 만들었어요. 어묵은 먹기 좋게 썰어서 양파와 함께 볶다가 달짝지근한 양념장을 넣어 졸였어요. 고등어 조림도 정성껏 끓였어요. 물을 두툼하게 썰어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려서 간장 양념장을 부어 푹 끓였죠. 반찬 만드는 일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들 입맛을 맞춰 요리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가족들을 위해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예전처럼 행복했어요. 마치 제가 여전히 가족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요리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엔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아들 순호가 어렸을 때 고기만 먹어서 걱정했던 모습, 신정이가 결혼 초기에 요리를 못해서 쩔쩔매던 기억들, 그리고 손자 민수가 태어나서 온 집안이 들썩였던 날까지. 특히 신정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이 떠올랐어요. 26살이었는데 얼마나 어리고 수줍어했던지.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때 신정이가 얼마나 간절한 표정이었는지. 정말 우리 가족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예뻤어요. 그런 아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아려왔어요.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저는 도시락통에 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았어요. 색깔별로 예쁘게 담아서 보기에도 좋게 했죠. 그리고 가방 안에 오래된 남편의 통장들을 챙겨 넣었어요. 남편이 남긴 예금을 정리할 겸 신정이가 일하는 은행에 가기로 한 거죠. 사실 그 통장들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남편이 워낙 꼼꼼하고 구두쇠처럼 관리했던 돈이라 저는 손도 못 대보고 남편한테 그대로 맡겨두고 있었거든요. 돈은 있을 때 티내면 안 돼. 조용히 모았다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아껴두는 거야. 남편이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신정이 얼굴도 보고 통장 정리도 하고 일석이조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며느리 직장에 가는데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가죽 가방까지 메고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가족들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었어요.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칫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심가 거리는 평일 오후답게 바빴어요. 직장인들이 서둘러 걸어가고 상점들은 분주하게 영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활기찬 모습을 보며 신정이도 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확 느껴졌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긴장감이 섞인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로비 한쪽에서는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리고 창구에서는 돈 세는 기계 소리가 딱딱거리고 있었는데 뭔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어요. 제가 항상 앉던 대기석 쪽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위로 덩치 큰 남자가 서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무서웠죠. 신정 씨, 또 이런 실수야? 고객을 장난으로 보나?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착한 며느리가 왜 저런 일을?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거든요. 평소에 침착하고 차분했던 며느리 신정이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실수를 한 듯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저 애가 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구 앞에 앉아 있는 고객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정이는 그 고객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뭔가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고객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손짓까지 섞어가며 뭔가 해명하려는 신정이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은행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각자의 업무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고객 응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눈엔 오직 신정이 모습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시댁 어른들 앞에서 긴장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가방 안에 도시락통을 만져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저런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있을 신정이에게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전해주면 얼마나 위안이 될까? 조금만 기다려라. 곧 끝날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며느리를 응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정 씨,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은행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저기서 놀란 반응과 함께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도 전에 강 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식이면 은행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며느리 직장이라서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직원을 나무라고 질책하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얼굴이었거든요. 신정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말투로 고객에서 사과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강 부장이 고객에게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고객님에게 사과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신정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세 번째야. 대출 금액 실수, 고객 정보 입력 실수, 서류 분실까지. 목소리가 점점 커질 때마다 로비 전체에 메아리가 울렸어요. 천장이 높은 은행 구조 때문에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죠. 그 순간 제 마음에서 뜨거운 게 폭발했어요. 얼굴까지 화끈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가방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졌어요. 가방 안에서 도시락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덜그럭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무리 직원이 잘못을 했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에요. 제 목소리가 은행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복사기 소리, 돈 세는 기계 소리, 에어컨 소리.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창구에 앉아있던 고객들, 업무를 보던 직원들, 심지어 경비원까지.
그 덩치 큰 남자가 저를 쏘아봤어요. 눈에 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무릎을 꿇고 있던 신정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더 끌어올랐어요. 손자 민수가 엄마가 자주 울어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 이런 일 때문이었구나. 신정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 한 명은 계속 시계를 보면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가방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누구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기가 하던 일을 방해받았다는 듯이. 신정이 시어머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괜찮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신정이의 손이 바닥에서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 얼마나 아플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착한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강 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 한 명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은행 내부 업무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강 부장의 목소리에는 오만과 교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은행 내부 업무라고 했나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업무 내용이 있습니까? 저의 질문에 강 부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거만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은행 규정입니다. 고객은 왕이고 직원은 책임지는 거죠. 실수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의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은행 내부 규정은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되나요? 저는 더 큰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왔던 저이지만 지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가슴속에서 평생 쌓아온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말이 맞네.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아니야. 저건 너무해.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신정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 부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이러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신정이의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김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지켜온 자신이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강 부장은 저와 신정희의 대화를 듣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시군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는 더욱 거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백도 없는 집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각오를 해야죠. 강 부장 말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저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백이 없다고 집안을 깔보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강 부장의 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도 저렇게 모독적으로 말하는 건 도가 지나쳤거든요. 저 부장이 너무 심하네. 가족까지 모독하는 건 좀 그래. 그래도 실수한 건 사실 아니야? 고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강 부장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향해 말했어요. 제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LG 가전제품 사은품으로 받았던 검정색 인조가죽 가방 안쪽은 이미 낡아서 곳곳이 까져 있었어요. 도시락통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표면을 지나 더 깊숙한 곳으로 거기에 남편이 남겨둔 통장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손끝에 닿은 건 빨간색 비닐 커버가 씌워진 통장이었어요. 1980년대부터 사용하던 그 통장은 모서리가 해져서 흰솜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죠. 비닐 커버 위에는 남편이 볼펜으로 생활비라고 써놓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더 두꺼운 통장이 있었어요. 자유적 금통장이었는데 표지가 파란색에서 연한 하늘색으로 바래져 있었어요. 남편의 손때가 묻어서 특히 앞뒤 모서리 부분이 검게 변해 있었죠. 가장 밑에 있던 건 정기의 금통장이었어요. 이건 비교적 깨끗했는데 남편이 마지막에 만든 통장이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세 개 통장을 모두 꺼내면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마치 오래된 책장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죠. 저도 이 은행 고객이에요. 이 돈 전부 인출하고 싶어요. 제가 통장들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천장에서 돌아가던 대형 선풍기 소리만 윙윙거리고 다른 모든 소음들이 잦아들었어요. 강 부장이라고 불리던 그 남자가 제 손에 들린 통장들을 내려다봤어요. 처음에는 설마 하는 표정이었지만 통장 표지에 적힌 은행 이름들을 확인하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가장 가까운 창구에 있던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으면서 소리가 났지만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직원이 첫 번째 통장을 받아서 펼치는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얼굴이 변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세 번째 장을 넘기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낡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직원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또각또각 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어요. 19인치 삼성 모니터 화면에 파란빛 숫자들이 주르륵 떠올랐어요. 몇 초 후 그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동료가 궁금해서 슬금슬금 다가와 모니터를 봤어요. 그러자 그 직원도 눈을 크게 뜨고는 숨을 헐떡거렸어요.
두 번째 통장을 확인할 때는 더욱 놀랐어요. 세 번째까지 모든 통장을 확인한 후 첫 번째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계산기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총 49억. 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목젖이 위아래로 꿀꺽 움직였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이 급히 컴퓨터를 더 조작했어요. VIP 고객 조회 화면이 떴는데 제 남편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VVIP 고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VVIP 고객님이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강 부장이 모니터를 보더니 온몸이 굳었어요. 정장 재킷 뒤쪽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기 시작했어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부 현금으로 인출할게요. 그 말에 첫 번째 직원이 당황해서 펜을 떨어뜨렸어요.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똑소리가 났어요. 고객님, 잠시만요. 그 직원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쪽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바쁘게 울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50대 지점장이 급히 나왔어요. 네이비 색깔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는데 평소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직원이 지점장 귀에 대고 뭔가 급히 속삭였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발소리도 조심스럽게 내면서요. 고객님, 지점장이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어요. 머리의 정수리 부분이 살짝 벗겨진 게 보였어요. 49억 전액 인출 말씀이시죠? 죄송하지만 10억 이상의 거액은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을 준비해야 해서 며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점장이 강 부장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저희 직원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니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신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스타킹이 대리석 바닥에 닿아서 무릎 부분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눈가에 마스카라가 번져서 검은 얼룩이 져 있었죠. 강 부장은 벽에 붙어서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고객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안경을 벗었다 꼈다 하면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아이 손을 잡은 채로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어요. 특히 아까 화를 내던 그 고객은 완전히 조용해져서 의자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어요. 고객님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모든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와 로비 바닥에 대리석 무늬 위에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먼지 입자들이 햇빛 기둥 안에서 반짝반짝 춤추고 있었어요. 49억.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아둔 그 돈이 바로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어요. 그 사건 이후 3일이 지난 금요일 오후 제가 마당에서 가을 국화를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하얀 소국 정월과 노란 대국 황금마차가 서늘한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화훼 농장에서 직접 사와서 심어둔 국화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더라고요. 초록색 고무호스로 물을 주는데 호스 끝에서 나오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오후 3시쯤 비스듬히 내려앉는 햇살에 무지개빛으로 반짝거렸어요. 젖은 흙에서 올라오는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냄새와 국화 특유의 쌉쌀하고 진한 향이 섞여서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그때 현관 대문 밖에서 현대 그랜저로 보이는 검은 승용차 문이 쾅 하고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가죽 구두가 아스팔트를 딛는 정중한 발걸음 소리가 대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무선 초인종이 2번 정중하게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그날 은행에서 봤던 지점장이 서 있었어요. 차콜색 정장에 빨간 헤르메스 넥타이, 검은색 구두는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었어요. 손에는 백화점 고급 종이봉투를 정중히 들고 있었고요. 거실로 모셔와 앉혔는데 지점장이 가져온 선물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한우 1등급 등심 세트와 제주 한라봉, 경북 사과가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한우만 30만 원짜리였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 부장 건으로. 지점장이 머리를 거의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어요. 강 부장이 말한 이신정 씨 당일 해고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근로자의 귀책 사유, 근로계약 만료가 있는데 이신정 씨는 이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귀책 사유도 횡령이나 배임 절도 같은 큰 범죄에 해당하지만 실수 몇 번 해서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 부장은 인사위원회가 진행 중이며 여론으로 봐선 이신정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도 같은 행위를 해서 은행에 피해를 끼쳤으므로 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 부장의 여죄가 더 드러나면 중징계 및 해고를 권유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 일이 일어난 한 달 후부터 신정이 직장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6살 김수진이라는 새 후배가 들어와서 신정이가 지도하게 됐대요. 신정이가 퇴근하고 와서 말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처럼 실수해도 절대 큰 소리 안 내요. 대신 쪽지에 업무 순서를 적어서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줬어요. 신정이가 말하면서 가방에서 노란색 쪽지 한 장을 보여줬어요. 고객 응대에 대해 단계별로 적혀 있었더라고요. 동료들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근처 매장에서 전복죽을 시켜 먹거나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고. 새로운 박 부장은 직원들 생일마다 딸기 케이크를 사주고 오후 6시 30분 칼퇴근을 독려한다고 했어요. 아들 순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현장 파견을 줄이고 서울 근교 현장 위주로 배정받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 TV에서 드라마가 나오는데 소리를 줄이고 온 가족이 소파에 모여 앉았을 때였어요. 그동안 신정이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아들 순호가 신정이 손을 잡았는데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찡했어요. 참 따뜻했죠. 가장 큰 변화는 손자 민수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아침에 기분 좋게 노래 불렀어요. 민수가 초등학교에서 돌아와 던진 가방이 벌써 어깨끈이 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쓰는 물건은 금방 낡아지죠.
그리고 저도 전학 온 친구 도와줬어요. 급식실에서 김치볶음밥 먹는 법 알려줬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사랑이 정말 대를 이어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해 10월 중순, 온 가족이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남편 산소에 성묘를 갔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올라가는데 단풍잎들이 빨강, 노랑, 주황색으로 물들어서 바람에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단풍나무 잎은 손바닥만큼 큰 게 차창에 탁 떨어졌다가 다시 바람에 날려가더라고요. 묘비 앞에는 하얀 국화와 노란 국화를 한 아름씩 놓았어요. 화훼시장에서 산 것들이었는데 꽃송이가 탐스럽고 향도 진했어요. 아버님, 신정이가 승진할 것 같아요. 아들 순호가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정말로 신정이에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님, 대리 승진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7시쯤 신정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환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새로 산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가 바람에 펄럭거렸어요. 예전에 입던 검은색 코트 대신 명품 코트를 입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어요. 가격이 80만 원이나 했는데 처음 사온 날 택을 떼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워 했는지. 하얀색 은행 공식 봉투에서 승진 발령장을 꺼내는 신정이의 손톱에는 연한 핑크색이 발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투명 매니큐어만 발랐는데 요즘은 색깔 있는 네일도 하더라고요. 월급도 50만 원 올라요. 신정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은 특별했어요. 신정이 승진 축하로 양념치킨과 불고기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평소엔 배달 음식을 잘 안 시키는데 이날만큼은 특별했죠. 민수가 치킨을 한 조각 베어 물면서 말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말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신정이가 이제는 새로 들어온 후배 3명을 지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수진 대리 외에도 이미영, 박소연 사원이 더 들어왔대요. 저한테 배운 애들이 실수해도 따뜻하게 대해요. 포스트잇으로 업무 정리해주고 점심시간에는 수제버거도 같이 사 먹고. 신정이가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자신감과 여유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팀장도 맡게 됐어요. 은행에서 신정이의 꼼꼼한 성격과 고객 응대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신정이가 잠든 후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사진을 찍을 때 입으셨던 회색 정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보, 봤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 모아주신 그 사랑으로. 창밖에는 가을밤 특유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구운 고구마 냄새가 달콤하게 풍겨왔어요. 이제 곧 겨울이 오겠지만 우리 가족은 따뜻할 거예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1년이 흘렸어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남편이 생전에 화훼농장에서 직접 사와서 심어 놓으신 블루문 장미와 미스터 링컨 장미를 돌보고 있었어요. 보라빛 블루문은 꽃송이가 주먹만하게 크고 진한 빨간빛 미스터 링컨은 향이 특히 진해서
3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달콤한 장미 향이 풍겼어요. 녹슨 호미로 장미 밑동 주변의 민들레와 발행이를 조심스럽게 뽑아내면서 유기농 퇴비한 포를 삽으로 한 삽씩 뿌려주고 있었어요. 검은색 퇴비에서 나는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와 함께 장미꽃 특유의 진하고 우아한 향이 섞여서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강 부장이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때 반듯했던 차콜 정장 대신 낡은 파란색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보였어요. 손을 보니 더욱 놀랐어요. 예전에 하얀 손은 온데간데였고 시멘트 가루와 철근 때문에 거칠어진 손에는 여러 상처 자국들이 빨갛게 아물어 있었어요. 강 부장이 고개를 거의 90도로 푹 숙이며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쉬어서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거실 소파로 모셔와 앉혀놓고 보니 강 부장의 변화가 더욱 확연했어요. 작업복에서는 시멘트 가루와 철근 냄새가 섞인 쾌쾌한 냄새가 났어요. 강 부장이 직접 사과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때는 너무 오만하고 교만했다면서요. 강 부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서 아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여자분이 병원 침대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내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 수술비만 1,500만 원이고 항암 치료비까지 합하면 3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절망적 상황. 그 모든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로 이어졌다는 고백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강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마침 신정이가 은행에서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새로 산 핸드백을 들고 손목에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현관 대리석 바닥을 딛는 또각또각 소리가 당당하게 들렸어요. 신정이가 강 부장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랐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고 여유 있는 표정이었어요. 강 부장이 신정이에게도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신정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표정으로 용서한다는 뜻을 전했어요. 강 부장이 지금은 현장에서 철근 운반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하루 15만 원씩 받는데 나이가 54이라 체력이 딸려서 힘들지만 아내 치료비를 위해 참고 있다고. 강 부장의 거친 손톱 사이에 끼인 검은 때와 손가락 마디에 굵은 굳은 살을 보니 정말 고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신정이가 가방에서 은행 봉투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어요. 50만 원 정도 되어 보이는 돈이었어요. 이번 달 성과급으로 받은 돈이었죠. 강 부장이 손사래를 쳤지만 신정이는 단호하게 강 부장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강 부장이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깊게 인사하고 떠난 후 거실에는 공기청정기 소리만 들렸어요. 며칠 후 신정이가 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은행 본점에서 올해의 우수사원상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하얀 상장과 함께 상금 300만 원, 그리고 제주도 2박 3일 가족여행권까지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신정이가 신입사원 교육총괄팀장이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정희의 따뜻한 신입사원 교육법을 벤치마킹할 정도가 됐다고 했어요. 신정희가 지도하는 후배들이 7명이나 됐어요. 김수진, 이미영, 박소연, 최유리, 한지은, 이서현, 김민아까지 모두 신정희의 업무 매뉴얼 쪽지로 배우고 점심시간에는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함께 마시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대요. 특히 김수진 사원은 다른 은행에서 이직해 온 건데 예전 직장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처음엔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신정희의 따뜻한 지도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날 저녁 아들 순호가 서울 본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손자 민수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키가 140cm까지 자랐어요. TV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오늘 있었던 강 부장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 민수도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사진을 찍을 때 입으셨던 회색 정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어디선가 라일락 꽃향기가 달콤하게 풍겨왔고 멀리서 고구마 장수 아저씨의 군고구마 달달한 군고구마 소리가 정겨롭게 들려왔어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강 부장 같은 상처받은 사람에게까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자라서 우리 민수가 어른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사랑을 전해줄 거예요. 신정희가 가르치고 있는 7명의 후배들도 또 그들이 가르칠 후배들도 모두 이 따뜻한 사랑의 연결고리로 이어질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도록 돕는 거라는 걸 오늘 새삼 깨달았어요. 남편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으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묵묵히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가요?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